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이기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우리 제품에 대한 락인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또 가격이 비싸져도 우리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다른 제품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락인 효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헬스업 시성공사 PN기업 푸더스의 전용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공장을 지을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 두 번째 과정으로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자가 누구며 그리고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쟁자를 분석하는 그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석 방법 중에서 그 중에서 경제학에서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들 말하는 마이클 포터 교수의 5가지 경쟁 요인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5가지 경쟁 요인 모델은 그 경쟁 상대 또는 경쟁 요인 5가지 모델에 대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기존 기업, 기존 경쟁 기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잠재적인 시장 진출 기업, 세 번째는 대체품의 압력,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공급자와 그리고 구매자에 대한 교섭력, 이러한 요인들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기존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앞선 그 영상에서 분석된 내부 핵심 역량을 근거로 해서 우리와 그리고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존 기업들과의 그 우리 회사의 그 관계에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보시는 경쟁자 분석표에 나와 있는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십시오. 물론 점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10점 만점 기준으로 한 항목마다 이렇게 점수를 채워 나가다 보면 우리의 경쟁 회사가 정말 잘하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거, 또 반대로 우리가 잘하는 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총점을 냈을 때 우리가 뭐 1등 할 확률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보시면 경쟁력이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니까요. 다음 두 번째 요소는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한 것인데, 우리 그 제품이 제품을 만드는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이라면 경쟁자의 시장 진입 자체를 막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영상에서 이렇게 경쟁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우리 회사만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요소는 그 대체품의 압력에 대한 그 경쟁력을 분석해 보는 건데요. 이 대체품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우리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 다른 것을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제품의 대체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그 국이나 탕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면 단순히 이렇게 매대에 그 진열대에 깔려 있는 타사 제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을 대신할 수 있는 식품, 즉 다시 말해서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나 유형이 우리의 대체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이나 뭐 여러 가지 즉석 식품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넓게 확장해서 보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뭐 김밥집이나 아니면 식당들의 메뉴들도 어쩌면 모두 우리 제품의 대체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요소는 공급자나 구매자와의 교섭력 부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공급처와 그리고 우리 소비자와의 협상력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우위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해보는 겁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들로 우리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원료 공급자와의 교섭력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만약에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다른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 아주 특화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떤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소비자가 우리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다면 구매자와의 교섭력에서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게 반대의 경우라서 우리가 교섭력이 낮은 제품이라면 원가 비율이 높아져서 어떻게? 네,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경쟁이 치열하니까 저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설계 단계부터 우리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교섭력에 대한 고민을 그 반영을 해야 됩니다. 큰 비용을 들여서 제조 설비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면 공정 중에 일부분을 외부 업체에 한번 임가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을 이렇게 통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회사 기준에서 소비자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산업을 우리의 어떤 전방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이전 산업, 즉 우리 제품 생산을 위해 원부 재료를 구매해야 하는 그런 산업을 후방 산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김치를 제조하는 회사라면, 우린 김치만을 제조하고 또 김치를 만들기 위한 절임 배추는 외부 업체에게 공급받아서 김치를 만든다면은, 절임 배추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가 우리의 1차 후방 산업이라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김치를 시장에 판매하는 유통 산업이 우리의 1차 전방 산업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배추를 직접 절여서 절임 배추를 만들게 되면 1차 후방 산업을 우리가 통합하게 되는 거고, 만든 김치를 온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 1차 전방 산업을 통합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비용이 절감되니까 가격 경쟁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 제품만의 특성과 노하우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외부 환경 분석을 하는 방법을 5가지 경쟁 요인 모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이기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우리 제품에 대한 락인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또 가격이 비싸져도 우리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다른 제품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락인 효과입니다. 정말 꿈 같은 얘기죠. 네. 저희 영상을 계속 구독하시다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이런 락인 효과를 궁극적인 우리 마케팅의 목표로 삼으시고 제품 개발하는 단계부터 치밀하게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 영상에서 말한 내부 핵심 영역 분석과, 그리고 오늘 본 외부 환경 분석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